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차윤석이라고 합니다. 그, 아무튼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 계열 쪽으로 대학을 뭐 진학하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그쪽에 진로를, 뭐 찾아보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체육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체육 전공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좀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체육교육 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공은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교과목으로 따진다면 뭐 사회 일반 사회나 뭐 그런 쪽 사회문화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현재는 그 분야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쪽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주로 학교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학생 선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타 뭐 오늘 뭐 강의를 듣고 또 다른 뭐 궁금증이라든지 그 외에 뭐 관련된 사항들은 아래 제시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진행해 볼까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전반적인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체육 전공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와 함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속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의 체육 전공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런 변화 속에서 체육 전공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체육에 대한 분야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지를 뭐 간략하게 조금은 주관적이지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체육 원하고자 희망하는 그런 체육 전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대학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체육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뭐 제가 봤을 때 체육이란 것은 어떤 학문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체육에 대한 편견 또는 체육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과 체육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학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체육이란 과목 또는 체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체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체육하면 대부분의 전공 이걸 하지 않는 분들은 운동선수를 주로 체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듣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무슨 운동을 하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체육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신체 전반을 다루는 그러한 분야인데 그 중에 한 분야인 거죠.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체육은 뭐 운동 지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많이 오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라 체육이라는 학문은 크게 다양한 분야가 좀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나 또는 이렇게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체육과 체육학에 대한 어떤 좀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체육보다는 좀 큰 분야예요. 그래서 체육이라는 학문, 큰 범위 내에서 있는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체육 교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을 우리는 체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체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문으로서의 체육을 얘기해서 신체 활동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교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스포츠들, 그래서 큰 맥락적인 의미로는 신체 활동 전반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체육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지금 체육 계열 대학으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일부분 배우는 부분은 체육 교과라는 부분만을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체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체육이라는, 와서 우리가 대학을 가서 배우는 것은 체육학, 신체 활동과 관련된 큰 틀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을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 전공을 한다라는 게 체육 교과목만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가 뭐 관광과 관련돼서, 여행과 관련돼서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체육이라는 학문 안에 여가 레크레이션이라는 분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관광이나 이런 쪽, 호텔 경영 쪽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다뤘다면, 최근에는 여가학이라는 부분에서 여행과 관련된 또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뭐 독서라는 행위 자체도 여가로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체육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분야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순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이 운동만 하거나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체육 교과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신체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체육학이 포함하는 범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큰 틀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육학의 성격을 조금 좀 정리를 해보면, 체육학은 여기 크게 타이틀 해놓은 것처럼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융합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체육학 안에는 분류를 해놨지만, 교육,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교에서의 지금 갖고 있는 체육 교과 같은 교육, 그 다음에 올림픽, 뭐 외교와 같은 정치적인 부분, 또는 역사적인 맥락, 또 어떤 사회의 가치제로서의 신체 활동이 갖는 어떤 역할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뭐 프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적인 것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재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일반적인 실체 활동 문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런 6가지 분야, 이 안에서도 또 세세하게 뭐 심리적인 부분, 뭐 휴식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체육이라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체육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건 체육 교사라든지 학교에서만 다루는 체육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으로서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워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체육으로 전공을 한다라는 것,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클 수 있을 텐데요. 결국엔 체육학을 한다라는 건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찾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한 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어령이라는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분이죠. 그분이 젊음의 탄생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100명이 한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한 명이 되지만 100명이 각기 오타가 있긴 하네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면 1등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뭐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로서의 체육만이 아닌 큰 틀에서 확장을 해서 본다라면 저희는 다양한 분야, 체육을 전공했지만 체육의 다양한 분야로 한꺼번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아가서 그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역량을 발휘하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좀 체육학에 대한 큰 범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좋은 이야기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체육학에 대한 세세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오래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좀 제약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체육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교과적인 측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육 교과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신체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큰 분야가 바로 체육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체육 전공 대학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체육학은 앞으로 만약에 내가 선택하게 된 이 체육학은 또 어떠한 변화의 지금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체육 대학을 입학을 준비할 때 그때의 체육과 제가 지금 뭐 졸업을 다 하고 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도하는 입장,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크게 사회 변화를 좀 이해해보자. 그 다음에 체육학은 또 어떤 면에서 좀 달라질까? 그 다음에 체육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큰 세 가지 하위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에게 화두가 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크게 직접적으로 와닿은 부분은 뭐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면 여기 이제 영상을 보면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지만 이 테슬라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봤더니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당연히 뭐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됐지, 뭐가 타고 됐지 라고 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통수단의 변화,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을 했지만 누군가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했었어요. 운전을 한다라는 건 다른 걸 하지 못하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고 일반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 시간 활용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그런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오전에 뭐 축구를 하러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거리도 있고 이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가는 동안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지만 만약에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뭐 상용화가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팀원들과 차 안에서 또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전략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체 활동, 우리가 배우는 체육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아이폰을 쓴다라면 시리라든지 또는 특정 뭐 브랜드에 있는 진이라는 것들 많이 이해가 됐죠.
그렇지만 이 사물 인터넷은 점점점 개발이 더 상용화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스템에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학교에서 앉아있는 수업하는 그 교실에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척추에 가해지는 어떤 무게라든지 압력 같은 거를 자연적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누구누구 학생, 차윤석 학생 지금 허리가 불편하고 구부정하니 지금 척추에 어느 정도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는 게 좋아요 라는 식의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뭐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던 뭐 이렇게 앉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많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그렇죠?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런 가상 환경 시스템과 접목이 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게 돼요. 이게 인체 안에서 있는 신체 구조를 배우는 학문인데, 과거에는 1차원적인 어떤 그냥 인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저걸 했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어떤 물론 일정 부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상이 아마 구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잠시. 이처럼 이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것을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바로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도 이해도 빠르고 또는 전달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구체화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거나 전공해야 될 부분,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찾는다라면 보다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진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용도 사회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뭐 피로골절이란 축구를 많이 하다 보면 다리에 오는 피로골절의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나타난다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등에서 축구를 쳤는데 내 발에 뭐 걸리는 어떤 토크라든지 오는 충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하게 운동을 즐겁게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이러한 기술의 또 집약인 바로 인공지능, 그렇죠? 어떤 로봇들이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서 얘기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교통수단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이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노동을 했던 시간에 또 다른 것을 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신체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그렇죠? 체육 활동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전공하거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체육 전공자들이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는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정리한 이 네 가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되어질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체육학을 전공하면서 그 분야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기른다라면 분명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이라는 어떤 곳에서 4년을 전공한 이후에 큰 직업을 찾거나 또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큰 사회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바로 질병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 학기 사실 어쩌면 이러한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이 없었다면 저희가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이러한 강의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런 현상으로 인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체육 수업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이 발생된 이유, 질병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이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로 100%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와 비슷한 또 문제들이 발생될 여지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질병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즐겨왔던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술들로 인해 어쩌면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신체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또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신체 활동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예전과 같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한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수도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면서 체육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습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대처하고 또는 직업을 찾거나 그 분야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분야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없잖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까지는 체육하면 어떤 실기 기능 중심에 좀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육을 전공을 하면 체육 교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현장에서 누군가를 지도하는 트레이닝 쪽에 많이 그런 트레이너라든지 운동 실기 종목 지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는 것이 많았고, 그런 분야에 치우쳐져 있던 것 역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로 쪽 연구를 하다 보니 운동선수를 했던 대부분 프로 선수로 정상적인 선수로 은퇴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직업주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실기 기능 중심 그 분야에서의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게 최선의 직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실기 능력만 나는 최대니까 운동만 잘하면 돼. 운동만 잘해서 그냥 운동해서 그쪽으로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탈피를 하여 어떤 체육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해서 사회에서 신체 활동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또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바로 이 문제 해결력 또는 어떤 분석적 사고력 또는 앞서 이야기한 IT와 관련된 것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 사고력 중심으로 체육학도 많이 변화할 수 있고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현재 또 갖고 있는 어떤 실기 중심의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체육학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또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체육 전공자가 되고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습득한 체육 전공자가 될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의 개인적인 좀 견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아무래도 입학과 관련된 대입학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대학교 명성 중심의 어떤 선택이 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긴 한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똑같이 얘기한다면 좋은 대학에 있는 좋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에 있는 그쵸? 그런 서울권에 있는 체육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체육 전공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직업을 좀 더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고 그와 잘 맞는 그런 것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는 그런 학과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과 학과를 비교하자면 저는 학과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과에 맞춰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크게 저희 체육 전공은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 또는 스포츠 산업과 특수체육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각기 교육부에서 정한 필수 과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기초 과목들은 다 배워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죠. 체육교육과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뵙고 있는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학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배우고 그런 쪽으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체육교육과고 사회체육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체육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기르고 배우는 곳이 바로 사회체육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스포츠 산업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 산업 어떤 프로 스포츠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 어떤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이런 IT적인 변화와 함께 좀 스포츠 산업과가 스포츠 융합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학생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교육하거나 잘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에 특화가 맞춰진 과목이 바로 이 특수체육 전공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각 학과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를 찾고 그것에 맞춰서 한번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을 해서 교육 내용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입학한다라면 우리가 직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갖춰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좀 포괄적인 이해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변화의 측면에서 체육학은 앞으로 점점 커질 거고 체육 분야에서 새로 생겨날 직업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가 운영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 학교 안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 여러분들도 있지만 학교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들, 책걸상을 또 뭐 담당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업체도 있을 테고 그렇죠? 전기를 관련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듯 학교라고 하는 곳이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모든 게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체육이라는 것도 그거와 같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학은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얘기하면 우리는 축구 선수만 할 수 있지만 지도자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축구 선수들을 뒤에서 서포터하는 어떤 기구들을 관리해 주거나 담당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또 누가 하느냐? 바로 체육 전공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체육학을 이해하고 확장을 한다면 체육 분야의 직업 분야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체육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 그 분야, 체육 분야에서도 나는 아니야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좀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것이 자기의 희망이라면 그러면 교사로서 갖춰야 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분야에서 또 남들과 다르게 잘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분야 중에서도 특히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잘 길러내고 강화를 시킬 때 여러분들이 체육 전공자로서 희망하는 어떤 직업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또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흥미와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을 선택할 때 현실적으로 성적이란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체육이 좋은데 그럼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체육학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뭘 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지만 그래서 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렇죠? 무엇이든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체육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체육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이 지도하는 것만 알면 돼라고 이해하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좋은 지도자로서 또는 좋은 어떤 가르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운동만 해서 대학을 가면 될 거야라는 생각은 조금은 버리시고 공부와 실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준비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 그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좀 많이 좀 PPT가 좀 깨지긴 했는데 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마지막으로 맞아요. 오늘 뭐 한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더 뭐 구체적이거나 또 자세한 질문 사항은 앞에 있는 요 부분에 있던 메일로 연락을 여기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뭐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